안녕하세요. 이번 파트는 무릎 변형에 따른 교정 필라테스입니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기에 서 있으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무릎은 충격을 흡수해주고 에너지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루에 무릎이 부하를 받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되어 무릎에 가부하가 일어나여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대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법은 오히려 무릎의 통증을 증가시키곤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지속된 생활 습관으로 무릎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변형은 곧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 무릎의 통증을 가진 회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무릎에 관한 정확한 접근이 있어야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회원분들께 효과적인 운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현대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무릎 변형 접근법과 그에 따른 교정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필라테스 접근법이 궁금하신 분들, 무릎의 변형, 무릎 통증 등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싶으신 분들, 레슨 중 무릎 통증을 호소하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 필요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강의는 크게 무릎의 정상적인 정렬, 무릎의 비정상적인 정렬, 그에 따른 통증들, 무릎 교정 운동 필라테스로 진행될 것입니다. 무릎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을 알아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정렬을 확인해 나갑니다. 먼저 무릎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무릎은 크게 몸쪽의 넙다리뼈, 먼 쪽의 정강이뼈와 종아리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릎 관절 위에 무릎뼈가 얹혀진 형태입니다. 정강뼈와 넙다리뼈가 모이는 것을 정강 넙다리 관절이라 합니다. 그리고 무릎뼈와 넙다리 관절이 모이는 것을 무릎뼈 넙다리 관절이라고 합니다. 무릎은 두 개의 운동면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의 굽힘과 펴 그리고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이 있습니다. 무릎의 굽힘과 펴이 일어날 때에는 무릎뼈의 움직임이 바른 위치에서 잘 움직여줘야 합니다. 무릎뼈는 평면 관절의 형태를 띠고 있고 대퇴사두근의 메카니컬한 지뢰의 힘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뼈는 크게 5가지의 관절면으로 나뉩니다. 위, 아래, 가쪽, 안쪽, 오드라 불리는 아래 가쪽 부위가 있습니다. 특히 오드 이 부위에서 무릎 연골의 퇴행성이 진행되어 슬기대퇴 증후군이 발생하고 연골 연화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릎뼈를 가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가쪽으로 무릎뼈가 빠지지 않기 위해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중요합니다. 이때 VMO라 불리는 내측 강근이 적절하게 작용해줘야 합니다. 무릎뼈에 닿는 면은 무릎을 신전했을 때 무릎뼈의 먼쪽 부위와 넙다리뼈의 도르래의 위쪽 부분이 닿게 됩니다. 또 무릎을 굽힐 시에는 무릎뼈의 윗부분이 넙다리뼈와 맞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안쪽 오드 관절면에 접촉이 발생하여 연골 연화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의 안정성은 뼈의 구조적 외형보다는 여러 인대와 관절 주머니, 반월 연골판, 관절 연골, 근육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러한 소프트 티슈들과 근육이 서로 협응하여 큰 힘들에 노출되었을 때 손상당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인대, 반월 연골판, 관절 연골의 손상은 무릎의 과한 부하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물 손상에 의해 무릎 기능 결함이 생겨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물 손상에 의한 수술 재활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로 재활, 반월 연골판 봉합수로 재활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각의 네임은 쿼드리세ps 앵글입니다. 앵글은 ASIS에서 무릎뼈까지 주행하는 라인과 무릎뼈의 중간 위치에서 정강뼈의 경골조면 라인에 의해 형성된 앵글입니다. Q각의 평균 각도는 12에서 15도 정도입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12도, 여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15도의 각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여자들의 골반이 상대적으로 더 넓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정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비정상이 되면 어떠한 구조물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가겠습니다. 무릎의 비정상적인 정렬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구조적 변형으로는 X다리, O다리,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X오다리, 백리가 있습니다. 구조적 변형이 일어난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교정 운동 필라테스를 통해 바른 정렬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큐각을 보겠습니다. 큐각의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이 각도가 커지면 넙다리뼈의 안쪽 회전이 생깁니다. 넙다리의 회전에 의해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어 X다리 변형이 되고 발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위 다리를 모으고 서 있는 듯한 안짱다리의 형태를 띱니다. 반대로 큐각의 각도가 작아지면 무릎이 바깥을 향하게 되어 활의 모양을 띱니다. 오다리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만 보게 된다면 무릎뼈 중앙부터 이은 선에서 경골 조면을 이은 선까지 정상각도 6도보다 더 안쪽으로 간다면 오다리, 바깥으로 간다면 X다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골반이 남자에 비해 더 넓기 때문에 X다리의 형태가 더 크고 남자의 경우에는 골반이 작기 때문에 오다리의 형태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자식 생활로 인해 퇴행적인 변화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X다리가 아닌 오다리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X다리가 된다면 무릎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크게 하지 전체에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퇴의 안쪽 회전, 내측 강근 위축, 가쪽으로 경골의 회전, 평발이 일어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전선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동반되는 통증이 있습니다. 대퇴가 안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보상작용으로 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경골의 바깥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에 가해지는 회전력이 발생하여 반월 연골판도 계속적인 회전 부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외측 반월 연골판이 내측 반월 연골판보다 압박을 많이 받게 되어 과부하에 의한 외측 반월 연골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뼈가 가쪽으로 이동하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쪽으로 힘이 치우치니 오히려 안쪽 슬개대퇴 인대가 늘어나면서 슬개대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슬개대퇴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느슨해진 인대로 인해 자칫 슬개대퇴 인대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다리의 바른 정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정 운동의 재활 포인트는 바른 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축의 정렬입니다. VMO 강화로 회전된 무릎뼈의 주행 경로를 바르게 해줍니다. 사실 VMO는 단독 수축이 어려워 대퇴사두근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둔근 강화를 통해 내회전된 대퇴를 외회전시켜 바르게 정렬해줍니다.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는 힘을 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모음근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틀어진 하지로 인해 발목이 안쪽으로 엎친되어 아치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너진 아치를 되살려준다는 목적으로 아치를 형성시키는 운동과 함께 발목 주변의 안정화 운동도 진행합니다. 먼저 오다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변형에 의한 오다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능 저하에 의해 무릎뼈가 안쪽으로 회전하여 나타나는 엑스오다리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젊은 현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구조적인 오다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의 구조물인 넙다리뼈와 정강이뼈가 바깥으로 휘어진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나이가 들수록 퇴행적인 변화로 인한 변형입니다. 동양에서 자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양반다리,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와 같은 자세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구조물 자체에서 지속적인 부하로 인해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미용상으로 교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무릎의 건강을 위해 꼭 교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게 되면 무릎 관절에 있는 반월연골판 중 특히 안쪽 반월연골판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축으로 지속적인 체중 부하를 받게 되어 안쪽 연골들이 과하게 부하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릎 안쪽의 통증으로 발생하다가 연골에 마모가 일어나 골관절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골관절염이 일어날 정도로 무릎 손상이 의심되면 의료진의 진단 하에 무릎의 정렬을 맞추는 절골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오다리는 발목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다리가 된다면 발목은 가쪽으로 기울어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목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가쪽 인대들이 늘어나 동적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적 및 정적 측면에서 일반 그룹에 비해 오다리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은 낙상 위험과
낮은 안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정 운동의 포인트는 다리를 안쪽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내전근 강화 운동, 전반적인 다리의 축을 세워주고 골반의 정렬을 위한 둔근 강화 운동, 낙상 예방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목 안정화 운동을 진행합니다. 네, 엑소다리라는 용어가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엑소다리는 해부학적으로 구조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근력 약화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현대 여성들에게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허벅지 다리에서는 크게 다리 사이가 벌어지지 않으나 종아리 쪽은 확연히 벌어져 오다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때 종아리가 말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넙다리뼈와 정강이뼈가 안쪽으로 회전해서 다리 사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무릎뼈 자체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쪽으로 향해 있는 모습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뼈의 주행 경로가 바르지 못하여 무릎 연골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했을 시 딱딱 소리가 난다면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무릎이 뒤로 빠지는 듯한 백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체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리를 자주 꼬는 습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게 되면서 엉덩 벌림근들이 잡아주지 못하게 되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한 치마를 입을 때 다리 전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허벅지 사이만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퇴의 회전으로 인해 무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 엑소 다리의 경우에는 결국 골반부터 정렬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를 바깥으로 회전해주는 힘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릎을 밖으로 회전을 주는 것을 의식하면서 앞선 X다리의 교정처럼 접근해 나가면 됩니다. 안쪽으로 회전된 대퇴의 정렬을 바르게 하기 위해 다리를 외회전시키는 둔근 운동을 실시하고 무릎뼈의 바른 정렬을 위한 대퇴사두근 운동, 정강이의 바른 축을 위한 발목 안정화 운동 등을 진행해 줍니다. 백리는 무릎이 뒤로 빠진 듯한 다리를 칭하는 말입니다. 다리 자체가 뒤로 휜 구조적인 변형에 의한 백리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단독적인 경우보다는 엑소다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엑소다리처럼 백리를 외회전시켜주는 교정 운동을 실시하면 백리도 자연스럽게 교정이 됩니다. 이처럼 변형이 일어난 것을 제외하고 측면부에서 백리를 볼 때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수 있습니다. 크게 전방경사가 일어난 케이스, 두 번째 스웨이백에 의한 케이스입니다. 전방경사는 골반이 앞으로 회전한 체형을 말합니다. 골반 앞에 가장 툭 튀어나온 뼈인 ASIS와 골반 뒤에 가장 툭 튀어나온 뼈인 PSIS를 그었을 때 골반이 앞쪽이 뒤쪽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전방경사라고 합니다. 이 체형은 자주 힐을 신거나 오래 앉아있을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어의 약화로 골반의 전방경사가 일어나면서 체간 중심선에서 몸이 벗어나게 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다리가 빠지는 듯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과도한 허리의 전만이 일어나게 되고 허리와 무릎의 부하가 커지게 됩니다. 이때 교정 포인트는 복압을 유지한 상태로 코어를 잡아 앞으로 전만된 골반을 제 위치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정 포인트는 대퇴근막 장근의 긴장도 감소와 대둔근 근력 증가입니다. 대퇴근막 장근은 앞쪽 바지 주머니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퇴근막 장근과 뒤쪽의 대둔근이 연결되어 장경인대를 이룹니다. 장경인대는 근육이 아니기에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장경인대와 연결된 대퇴근막 장근과 대둔근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대퇴근막 장근과 대둔근은 모두 다리를 옆으로 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뒤에 붙어있는 대둔근은 고관절을 외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앞쪽에 붙어있는 대퇴근막 장근은 고관절을 내회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대퇴근막 장근의 힘이 강해진다면 장경인대를 위로 당김과 동시에 무릎을 안으로 회전시키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대퇴근막 장근이 강하면 다리를 벌리는 동시에 다리를 내회전시킵니다. 반대로 대둔근의 힘이 강하면 다리를 벌리는 힘과 동시에
다리를 외회전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두 근육 다 다리를 벌리는 기능은 같지만 대퇴근막 장근은 다리의 벌림과 내회전, 그리고 대둔근은 다리의 벌림과 외회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둔근의 힘을 키워줘야 다리를 외회전시키는 힘이 강해져 무릎의 재정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때 대퇴근막 장근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되고 대둔근은 늘어나며 체중에 의해 눌리는 현상을 보입니다.